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존댓말을 쓰게 돼 있죠. 저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늘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칙은 확실하게 깨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대방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면 저도 존댓말을 쓰고, 상대방이 저에게 반말을 쓰면 저도 반말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형님 혹은 형 이렇게 존경어를 쓰는 습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말로 존경을 표해줌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낮춰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되었건 그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으로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 중에 장스타TV라고 장스타님과 아내분께서 하시는 건데, 두 분은 서로 존댓말을 쓰시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두 분의 영상들을 다 보시면 정말 마음이 좀 따뜻해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건 서로가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이 습관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관계 맺는 습관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존중을 해주는 것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존중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히나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동성 간의 관계에서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항상 늘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를 떨어뜨려서 함께하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남자는 여자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게 되었고,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문화는 성의 호기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오히려 호기심을 증폭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문화가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생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1990년대생들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부터인지 성관계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면서 그런 욕구나 상상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그런 말 했다가는 통편집을 당해버리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저는 사실 세상을 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표현이 억압되어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주는 결과를 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줘서 더 이상 그들의 억압의 게이지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계속 억압되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잘못된 성문화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과 희망이 있는 것은 모두 그렇게 자유롭게 성욕으로 인한 상상을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과 유튜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모습을 바꿔서 환생을 통해 자기가 만든 그 뿌리로 인한 결과에 가장 큰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상 누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함께 이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유유서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것을 어른들의 의지로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시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것을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란 바로 나보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린 사람들이 먼저 어른들과 동등한 언어를 구사하며, 어른들이 반말을 쓰면 나도 반말을 쓸 각오를 하고, 존댓말을 쓰면 존댓말을 써드릴 각오를 하며 존중해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 어린 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고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말 편하게 해 라는 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관계 진행으로 인해서 약간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무시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무시당할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쉽게 휘말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딱 한마디만 하고 관계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 그냥 편하게 대할게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편하게 대할 건데 너도 너 편할 대로 해. 존댓말이 편하면 존댓말 쓰고, 그게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편하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는 말도 할게 라는 의미까지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무조건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그냥 시작해버리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으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꾸 나랑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집착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이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집착해서 상처를 받아봐야 다시는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상처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